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북한 만행에 희생된 공무원의 아들이 고등학생이죠. 아들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아들은 편지에서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빠가 죽임을 당할 때 나라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대통령의 자녀라면 이렇게 처리했겠느냐 이겁니다. 월북자로 몰고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또 그 이후에 북한의 만행에 따끔하게 경고하고 조처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호소를 했죠. 근데 이 고등학생인 아들의 편지가 소개가 되고 난 이후에 SNS상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무려 수천 통의 폭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데요. 월북자 아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빚이나 갚을 각오를 해라. 대통령 아들이 왜 월북하느냐? 조롱과 비아냥,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지금 아버지를 참혹하게 잃은 아들이 쓴 편지입니다. 아들의 얘기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나오기 전인데 왜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몰고 월북자로 낙인을 찍습니까? 또 월북에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할 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편지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 가족들과 잘 견디기를 위로를 드린다. 그 다음에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곧 답장을 직접 쓰겠다. 이걸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답장의 내용이 어떤 것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답장을 쓰기 전에 대통령이 즉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과거 친문들, 이 문빠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양념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지금 이런 문자 폭탄, 문자 폭행을 낳고 있는 단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신다면은 즉각 지지자층에 향해서 또 이 지금 악플을 달고 있는 이 네티즌들을 향해서 당장 중단해 줄 것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말하기를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이런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죠. 상식적인 분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 상식이면 저는 상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악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이 아들에 대해서 달리는 악플입니다. 너네 아빠 월북할 때 너는 뭐 했냐? 월북자 집안이 별 얘기 다 하네. 처신이나 잘해라. 월북자 자식이 지랄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가 됐구나. 아빠 도박하는 건 몰랐냐? 네 애비 빚이나 갚아라. 예전 같으면 월북자 가족은 조사를 받았을 텐데 나라 많이 좋아졌다. 조롱하고 월북 낙인 찍고 아버지를 잃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이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 통, 지금 4천, 5천 통이 지금 막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배구가 있느냐? 고등학생 편지가 아니다. 무엇을 노리느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희생된 공무원 아들이 편지에서 말을 했죠. 초등학교 1학년인 동생은 아빠가 외국 출장 간 줄 안다. 아빠가 선물을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아빠를 기다리면서 사진을 안고 밤에 잠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에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고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사람이 총살을 당하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지금 그 가족들의 얘기에 이런 악플을 달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전 국민이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롱을 한다는 것,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만행에 희생되는데 월북이냐 아니냐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살릴 수 있었는데 뭘 했느냐? 왜 희생된 뒤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느냐? 지금 희생자의 아들도 묻고 있고 국민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빠의 명예만이라도 지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랍니다. 여기에다 대고 조롱하고 욕설을 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부터 막는 일입니다. 그게 대통령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아들이 왜 월북하느냐, 대통령이 도박하느냐,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대통령만은 지켜야 된다,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죠. 지켜보겠습니다. 그 전에 빨리 이 2차 가해 악플을 중단시켜 주시고 양념 같은 존재라고 한 말 취소도 해 주시고 이 당장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이 같은 네티즌들을 고발했다고 하지만 이거 지금 당장 중단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바, 소위 대깨문들에 보면서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니까 꼭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서 인터넷상 찾아도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YS가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이니까 1990년, 91년 때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30년 전이었죠. 고향인, YS의 고향인 거제에서 한 50여 명의 YS의 지지자들이 상도동 자택으로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고향에 관계되는 조그만한 민원을 들고 YS가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였으니까요,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고 또 멀리 거제에서 왔고 또 엄청난 지지자들이고요. 이 정도는 YS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YS의 대응을 제가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YS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었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이런 민원을 들어주면 다른 지역의 다 민원도 이 같은 민원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형평이 맞느냐? YS가 직접 말리는데도 직접 나가서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당장 그제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고향 사람들이고 지지자들인데 어지간하면 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에 YS는 내 지지자이기 때문에, 내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지역이면 혹시 들어줄 수 있어도 내 고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들어줄 수가 없다. 내 지지자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더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차량들이 많이 오가면서 부산, 거제, 그 남해 쪽을 잇는 아주 교통의 요충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통행료가 한 번 가는데 10,000원이니까 왕복 20,000원입니다. 그 도로의 길이에 비해서 통행료가 굉장히 비싼데 아마 길이 대비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일 겁니다. 이 도로의 통행료가 이렇게 비싸지고 이 도로가 또 당초 예정보다 훨씬 늦어진 데는 YS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이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YS가 대통령일 때인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책을 올리면 그때마다 YS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내 고향에 내가 대통령일 때 이 도로를 놓는다면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대통령이 끝나면 공사를 해라. 사업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한 도로니까 그 계획이라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면서도 국가 예산이 거의 내려오질 않아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내려오는 바람에 민간 자본을 투입을 했죠. 그 민자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 통행료가 이렇게 비싸진 겁니다. 제가 이 도로와는 다른 경우도 다른 지역의 다른 도로도 알고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YS의 정치를 하는 자세입니다. YS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 DJ나 지금의 문바 못지않는 그 당시에는 지역 감정도 있었습니다. 극렬 지지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YS나 DJ는
절대 지지층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Y에서는 지지층을 때로는 질타하기도 했고 지지층이 바라는 정책, 지지층이 바라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역이나 외국 파병 등에서 지지자들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지지자들의 질타, 원망을 듣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정치고 이게 정치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지지층에 끌려다닙니다. 소위 팬덤 정치의 폐해라는 건데요. 조국처럼 무슨 마음에 빚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빚이 있는 겁니까? 촛불 시위에 진 빚이 그게 정말입니까? 이제 한참 뒤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겠지만 노동단체들과의 거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혹들이 하나씩 밝혀지겠죠. 그런데 빚을 갚아야 한다면 이미 그건 정치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정치에 자질이 없으면 또 국정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의 현상 유지,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만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이 만행을 당하는데도 월북자로 몰고 북한 비위를 맞춘다고 남북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제된 최소한의 집회 시위마저 재인산성을 쌓고 막는다고 해서 코로나 방역이 더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희생자 아들에 대한 문자 폭행, 문자 폭탄 멈추게 하십시오. 또 아들의 편지가 도착하면 답장을 한다니까 그 답장에는 왜 처음부터 월북자로 몰았는지, 또 골든타임에 왜 살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또 북한의 만행에는 그에 걸맞는 경고와 조처를 취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겁니다. 아무도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